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난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저녁 식탁에 부모님이 함께 앉아 계시는 그런 집이요. 제 이름은 한진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재벌가 공주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황금 세장에 갇힌 인형이 있었을 뿐이죠. 어릴 적부터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저택, 프랑스 셰프의 요리, 유럽 명품 옷이 일상이었지만 식탁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없었어요. 엄마는 늦게 들어와, 먼저 먹어, 아빠는 출장이야. 이런 메시지는 매일 시계처럼 반복됐습니다. 시험을 잘 봐도, 상을 받아도 부모님의 눈빛은 내게 향하지 않았어요. 진아야, 오늘 하루 어땠니?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저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였을 뿐입니다. 생일에 거울 앞에서 스스로 축하하며 속삭였죠. 진아야, 생일 축하해. 올해도 혼자구나. 나는 한때 세상이 차갑기만 하다고 믿었다. 수많은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어도 내 마음엔 어둠뿐이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 생일을 축하하던 그 수많은 밤들. 사랑은 나와는 거리가 먼 감정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진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날은 가랑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였다. 나는 평소처럼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책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 없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 수없이 반복해 읽은 책이었다. 아직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옆자리에서 따뜻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책, 제가 의대를 선택한 이유예요. 고개를 들었다.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 선이 또렷한 눈매, 말없이 있어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분위기. 그도 같은 책을 들고 있었고 낡고 다른 책 모서리가 눈에 띄었다.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10번은 넘게 읽었어요. 지칠 때마다 이 책이 날 다시 붙잡아줬거든요. 그와의 첫 대화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가식도 어색함도 없었다. 내가 아는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던 남자들과는 달랐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말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성진, 위대 2학년. 나와 같은 나이지만 몇 년 늦게 대학에 들어온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였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그를 키웠다. 성진은 수업을 듣고 과외를 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다 도서관 바닥에서 잠든 날도 많았다고 했다. 그가 의사가 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어릴 적 병원비가 없어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었던 기억. 난 돈 많은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을 뿐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보다 감동이 먼저 밀려왔다.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매주 책 모임에서 마주쳤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에게 어릴 적 외로움과 부모님과의 거리감을 이야기했고 그는 내가 모르는 병원 이야기와 환자들의 사연을 나눠줬다. 우린 문자 대신 손편지를 주고받았다. 속도가 느려도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자연스레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그는 엄마가 싸준 고구마를 내게 나눠줬다. 나는 그걸 의사 고구마라 부르며 웃었고 그 웃음은 내가 나조차도 잊고 살던 웃음이었다. 우린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은 대답하고 있었다. 매주가 기다려졌고 그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온도를 바꿔놨다. 어느 날 그가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아야, 만약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웃을 거야? 아니, 난 웃지 않을 거야. 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순간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차갑지도 느슨하지도 않았다. 딱 나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같았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거울 속 나는 여전히 화장을 하고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 전과 달랐다.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는 장미도 없었고 명품 시계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말해줬다. 너는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나는 사랑이란 화려한 날들과 햇살 가득한 오후를 함께 걷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진을 사랑하게 되면서 알게 됐다. 진짜 사랑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사람이 걸어갈 길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한 건 성진이 의대 3학년이었을 때였다. 학비, 생활비, 교재비, 모든 게 버거운 시기였다. 그의 집안은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부담을 강요한 적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보였다. 밤새워 공부하다가 허리를 움켜쥐는 그의 손, 말라가는 손등, 무너져 내리는 체력, 그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 진아야, 걱정하지 마. 나는 익숙해. 힘든 거, 참는 거. 아니야. 난 오빠가 단지 참는 삶이 아닌 살아있는 삶을 살았으면 해. 그날부터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밥을 하고 도시락 2개를 쌌다. 하나는 그에게, 하나는 나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퇴근길엔 헌책방에 들러 의학책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그에게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돌아갔다. 고마워. 라는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가 평화롭게 잠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성진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거절당했어. 이거 연체 안내장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그의 2학기 등록금과 밀린 대출금을 대신 납부했다. 그날 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줘도 적어도 짐은 되고 싶지 않았어. 오빠, 사랑하는 사람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 사랑은 짐이 아니라 같이 짊어지는 거야. 나는 1년 가까이 새 옷을 사지 않았다. 미용실, 마사지, 쇼핑, 전부 멈췄다. 재벌가 딸이었던 내가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운 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성진이 시험 준비를 하는 밤이면 나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했다. 가끔은 차를 데우고 때론 조용히 안아주며 속삭였다. 우리 함께하는 거야. 오빠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진아야, 너 같은 애가 왜 그런 힘든 연애를 해? 희생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희생이라기보다 선택이야.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진 않았다. 하지만 한 장의 손편지, 절반씩 나눠 먹던 고구마, 옷주머니에 숨어있던 쪽지 한 장이 나를 울게 만들었고 또 웃게 만들었다. 너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든 이유야. 나는 그를 치유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사랑이 나를 치유했다. 어릴 적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던 그 공허한 마음을 나는 한때 믿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주면 언젠가는 그 따뜻함이 그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충분히 따뜻해지면 미련 없이 떠난다.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수백 개의 도시락, 수천 번의 밤을 함께 세운 끝에 성진은 마침내 의사가 되었다. 국가고시에 높은 점수로 합격하고 내과 전공의가 된 그날 나는 눈물 흘렸다. 지쳐서가 아니라 행복해서였다. 드디어 해냈다. 성진아, 아니야, 진아, 우리가 해낸 게 아니고 너 덕분이야.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며 날 꼭 안아줬다. 그 순간 나는 믿었다. 이 사람이 내 전부를 걸어도 될 단 한 사람이라고. 몰랐다. 그 포옹이 그 시절의 성진과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 병원에 취직한 이후 성진은 바빠졌다. 주말도 없이 근무했고 점점 집에 오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나는 여전히 도시락을 싸서 병원 앞까지 찾아갔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는 마음에. 앞으로 병원엔 오지 마. 민폐야. 민폐. 여기 상사도 있고 환자도 있어. 너 자꾸 오면 뒷말 나와. 처음 들었다. 그가 나를 민폐라고 부르다니.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피곤해서 그럴 거라 믿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성진이 병원장의 딸인 레지던트와 자주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 야근 후 그녀와 함께 병원 밖에서 목격됐다는 말. 나는 믿지 않았다. 그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의 습관, 말투, 눈빛, 나는 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락을 들고 병원 근처를 지나다 그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의 대화가 선명히 들려왔다. 아빠가 우리 병원 빨리 차리자고 하시더라.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근데 같이 사는 그 여자 어쩔 건데? 예전 여자야. 예전에 빚이 있었는데 이제 다 갚았지. 빚이라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성진은 나를 봤다. 잠시 당황하더니 곧 무표정해졌다. 진아, 왜 여길 와? 방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다 들었구나. 오히려 잘 됐네. 이젠 숨길 필요 없겠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예전 여자친구야. 도와준 건 맞지만 이제 끝났어. 장난이지, 그치? 아니야. 우리 결혼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난 자유야. 나는 말을 잃었다.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시기가 있는 거야. 넌 그때까지였을 뿐이야. 그때까지? 나는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옆에 있었어.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줬고 배고플까 봐 도시락도 2개씩 쌌어.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또 오면 병원 측에 정식으로 민원 넣을 거야. 성진아, 그 이름 부르지 마. 나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가슴이 더 차가웠다. 집에 돌아와 컵을 던졌다. 그가 쓰던 컵, 내가 사준 침대, 내가 건네준 책 다 버렸다. 하지만 기억은 버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비었다. 그가 미운 게 아니었다. 내가 믿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잘못 사랑한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이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고 믿은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 그가 등을 돌렸을 때 나는 붙잡지 않았다. 그가 떠났을 때 나는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 있었다. 모든 걸 바친 시간의 재 속에서 혼자 남겨진 집. 모든 구석에 아직도 2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나 혼자. 그리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불쌍한 사람처럼 구구절절 사연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고 기억을 꺼내 정리한 뒤 택시를 타고 향했다. 한때 내 고집으로 떠났던 곳 부모님의 집. 문이 열리고 엄마가 달려나왔다. 진아야, 진짜, 진아 맞니?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멀찍이 서 있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리고 한마디만 툭 내뱉었다. 들어와. 살이 많이 빠졌구나. 3년 만에 넘어서는 현관문. 낯설지 않았지만 너무 오랜만이었다. 엄마는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계셨다. 김이 나는 미역국, 노랗게 부쳐진 계란말이, 따뜻한 쌀밥. 내가 가장 좋아했던 집밥이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왜 미리 준비하셨냐고.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에서 먹는 밥이란 걸 되새겼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감추지 않았다. 속이지도 않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용했는지, 어떻게 배신했고, 어떻게 날 모른 척 했는지. 말하는 내내 숨이 막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울었고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꼭 쥐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넌 복수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대신 해줄 테니까. 나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저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진아야, 넌 내 딸이다. 널 쓰레기처럼 버린 놈에게 아버지가 알려줄 거다.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그날부터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에게 경영 수업을 받았다. 재무, 계약, 법률, 투자. 하루하루 나는 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다시는 무시하지 못할 강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잊지 않았다. 조용히 그의 직장, 그 뒤를 봐주는 병원장, 숨겨진 계약 내용을 파악해 나갔다. 아버지는 말이 적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모든 것이 조용히, 차갑게, 그리고 깊게 끝난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내 방 문을 열고 말했다. 준비해라. 그 자식 다시 보러 간다. 이번엔 굽신거리러 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게 하러 간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몰락이 있다.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을 잃는 몰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모든 걸 가진 줄 착각하고 거짓 위에 쌓은 탑이 무너지는 몰락. 성진은 두 번째였다. 나는 조급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 울분을 쏟지도 않았고 감정에 휘둘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증거들을 정리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녹음, 송금 영수증, 그리고 말없이 아버지에게 넘겼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현 없이. 폭풍은 언제나 고요한 바다 뒤에 온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내일 간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끝낼 차례라는 걸. 우리는 성진이 일하고 있는 종합병원 로비에 도착했다. 출근 시간대라 병원 안은 북적였다. 나는 하얀 셔츠와 검정 바지 차림. 겉은 차분하지만 속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간단히 안내 데스크에 요청을 했고 곧 병원 내 모든 전광판이 전환되었다. 건강정보 대신 흘러나오는 건 그의 거짓과 배신을 그대로 담은 영상이었다. 그 여자는 이미 끝났어. 난 더 이상 빚진 게 없어. 진아랑 살았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 시기엔 필요했기 때문이야. 사랑은 없어. 타이밍이 있을 뿐이지. 진아는 유효기간이 지났어. 순식간에 웅성임이 퍼졌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고 의사들마저 스크린을 바라보며 서로 수군댔다. 곧 성진이 얼굴이 새하얘진 채 진료실에서 뛰어나왔다. 꺼. 지금 당장 꺼. 누가 허락했어. 그 순간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가 허락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다른 병원에도 뿌릴 수 있지. 내겐 그런 자원이 있으니까. 성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아무도 그를 의사 박이라 부르지 않았다. 모두 그를 배신자, 기생충처럼 바라봤다. 왜 이러세요? 전 이미 진아한테 사과했어요. 사과? 네가 한 짓이 사과 하나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때 그와 교제 중이던 병원장 딸이 나타났다. 손에 두툼한 서류를 들고 있었다. 넌 날 속였어. 생휘야. 그게 아니라 넌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랑 3년을 살았어? 이제 와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람 병원에서 내쫓아주세요. 그리고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병원장은 차갑게 선언했다. 박성진, 지금 이 순간부터 병원은 당신을 정직 처리한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와 법무팀에 모든 자료를 넘길 것이다. 성진은 두 다리를 꺾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다. 진아야, 제발. 우린 사랑했잖아. 너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맞아.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너는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사랑은 면죄부가 아니야. 네가 무너뜨린 건 단지 관계가 아니야. 내가 널 믿은 모든 순간이야. 그날 이후 성진은 병원계에서 매장됐다. 병원장 집안은 혼인 파기와 사기로 고소했고 의사협회는 윤리위반으로 면허 정지를 검토했다. 결국 그는 수도권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섬 외곽의 작은 보건소로 밀려났다. 그곳엔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속일 수 있는 여인도 없었다. 오직 고독과 후회만이 남았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돌려줬을 뿐이다.
그가 나를 모른 척했던 그 방식으로 나는 한때 사랑이 최종 목적지라고 믿었다. 사람을 만나면 끝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랑하면 그 사람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 나는 더 큰 교훈을 얻었다. 사랑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자신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의미가 없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와의 모든 흔적을 지우듯 다시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게 다시는 돌아올 필요 없는 한 페이지였다. 내가 돌아온 곳은 부모님의 집이었다. 그곳에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희생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작은 사무실을 요청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내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나는 매일같이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더 이상 나는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우고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이제 강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여러 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라워했다. 그들은 내가 그렇게 빨리 회복하고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내가 약한 건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알지 못했던 그때의 나에게 감사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가끔씩 말을 건넸다. 그리고 나는 그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하나씩 돌려주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버지와의 다툼도, 엄마의 잔소리도 그저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아야, 너는 너무 고집이 세. 하지만 그 고집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 그들은 나에게 다시 사랑을 주기 시작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혼자서 여행을 떠났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 여행은 단지 내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생각했다. 사랑, 연애, 성공,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필수적이지 않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할 때 그 어떤 사랑도 나에게 깊은 의미가 된다.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고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언니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극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배운 것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자리를 내줄 이유는 없다. 사랑은 책임이 아닌 선택이다. 사랑이 끝나면 그 끝을 받아들이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사랑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저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나는 더 이상 거짓된 기대에 의해 살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나는 비로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긴 길은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길이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벗어난 나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밝고 넓게 펼쳐졌다.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사랑의 속박도, 배신의 아픔도 없다. 나는 더 큰 교훈을 얻었다. 내 길을 찾는 여정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와의 모든 흔적을 지우듯 다시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게 다시는 돌아올 필요 없는 한 페이지였다. 내가 돌아온 곳은 부모님의 집이었다. 그곳에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희생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작은 사무실을 요청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내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나는 매일같이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더 이상 나는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우고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이제 강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여러 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라워했다. 그들은 내가 그렇게 빨리 회복하고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내가 약한 건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알지 못했던 그때의 나에게 감사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가끔씩 말을 건넸다. 그리고 나는 그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하나씩 돌려주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버지와의 다툼도 엄마의 잔소리도 그저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아야, 너는 너무 고집이 세. 하지만 그 고집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 그들은 나에게 다시 사랑을 주기 시작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혼자서 여행을 떠났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 여행은 단지 내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생각했다. 사랑, 연애, 성공,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필수적이지 않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할 때 그 어떤 사랑도 나에게 깊은 의미가 된다.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고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언니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극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배운 것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자리를 내줄 이유는 없다. 사랑은 책임이 아닌 선택이다. 사랑이 끝나면 그 끝을 받아들이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사랑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저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나는 더 이상 거짓된 기대에 의해 살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기 위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나는 비로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다. 인생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나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고통과 배신, 그리고 복수를 거친 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유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내 과거는 나의 일부가 되었지만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떠났다. 그 길은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그저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내가 시작한 작은 사업은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매일매일 나는 배우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사업이 커지면서 나는 점점 더 강해졌고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었다. 돈이나 명성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했다. 그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모든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독립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부모님과 다시 만났다. 우리 가족은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하나씩 풀어갔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진아야, 네가 이렇게 독립적인 사람이 되다니 정말 대단하다.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한 번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여행을 떠났다. 혼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보려 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남긴 흔적에 얽매이지 않았다. 더 이상 그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에게 추억이자 교훈일 뿐이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나는 새로운 나를 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사업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게 진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냐? 고 묻곤 했다. 내가 했던 말은 간단했다.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심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나도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독립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나는 이제 그가 내게 남긴 상처에 대해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내 앞에 펼쳐진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후 나는 비로소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